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 그리고 겸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네. 영화 시작할 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딸 서현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서현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서현양을 키우신 분이 이제 김광석 씨 미망인이죠. 서예순 씨였기 때문에 네. 서예순 씨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미국에서 네. 잘 지내고 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사망한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최근까지. 그래요?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사 찾아보세요. 뉴시스에는 사망하고 나서 한 4개월, 한 반년쯤 지나서 애 데리고 미국 간다. 죽었는데 애가 음악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 사망 이후 4개월이 지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서예순 씨 측근 주변 탐문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그 주변 분들한테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조금 이제 먼 분들이 다 근황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딸 근황을. 네네. 그럼 미국에서 잘 있어요. 이렇게 답하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를 원하거나 보고 싶다, 전화 통화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디 들어가 있어서 나도 마음대로 통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회피를 했던 거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네, 여기서 김광석 씨 부인이, 그러니까 서현양의 어머니인 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를 일은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김광석 씨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현양 때도 최초 목격자가 서예순 씨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119에 신고한 사람이 서예순 씨니까. 그 대목은 정말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예. 딸이 사망을 했는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최근 10년 그래서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는 기사가 처음에 떴었군요. 서현양의 행방 묘연하다는 기사가 뜬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저희는 사실 어느 정신병동 정도에 감금된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취지의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둘러댔으니까. 가까우면. 그래서, 어디 들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저께 경찰서에 간 거죠. 실종신고라도 내서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땐 강제적으로 입원, 즉 감금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감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망했으니까.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정말 놀랄 일인데, 예. 부모가 살아있다고 하면 다들 그냥 그렇게 믿었겠죠. 다만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사망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게 당시 경찰 얘기 아닙니까? 이 서현양의 죽음에, 물론 이제 죽음을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예. 네네. 아직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숨겼을까, 엄마가. 예, 그건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요. 납득하지 않고요.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그 이유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답을 드릴 텐데, 네. 일단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거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예순 씨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태 이해를 경찰이 갖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부모가, 엄마가, 딸이 이렇게 집에서 수면제 발견됐다. 네. 이런 신고를 했을 때 의심하기 쉽지 않죠. 그건 뭐 당연하죠. 뭐. 네. 예. 근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제보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틀린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제보가 왔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팩트 파인딩 중인데요. 네. 공장장님께서 물으시니까 답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제보 받고 팩트 파인딩 하는 와중이긴 한데 제보는 왔다. 그 제보 내용이? 네네. 일단, 숨진 채 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미 숨진 채 도착했고. 예. 네, 김광석 씨 때랑 똑같은 겁니다. 예. 만약에 죽였다면 숨진 채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살아있는데 도착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는, 서둘러서. 급성폐렴이고,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사망한 채 도착했다. 위독한 채 너무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예.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료 전문가들께서 많이 제보를 주시는데 예. 폐렴이라는 병이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급성으로 보통 어르신들께서 걸리시는 합병증으로 나오는 건데 네네. 어린 나이에 그런 병력도 없는 16살 여자아이가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정상적인 상태였거든요. 건강도. 서예순 씨가 많이 아프다고 외부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했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정신적으로도.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3일 만에 발병을 해가지고 집에서 사망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진전되는 병이 아니고 네. 만약에 3일간 그 정도로 아팠다 그러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할 그런 사안이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정도 아파서 숨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 흉부 특히 통증을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유기치사, 최소한 유기치사, 최대한 살인의 의혹을 제기하고 오늘 11시에 잠시 뒤에 서일순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료 전문가들이 그 나이 때 급성폐렴도 잘 안 걸리지만 만약에 정말 급성폐렴이어서 3일 만에 사망했다면 네.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을 텐데 왜 병원에 안 갔느냐. 너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네네. 더구나 지금 뭐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조차도.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 알리지 않은 것이 그냥 뭐 좋은 일도 아니니까 뭘 알리지 않는 게 좋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겠죠. 예. 그렇죠. 장례식도 안 하고 빈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팩트 파인딩 중인데 파인딩 되는 대로 또 공장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맥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희 영화에 의해서 그렇지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사기 결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영아 살해 혐의를 저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 네네. 연속선상에서 경험치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나 이제 동기가 중요한 법인데, 예, 그런 의혹에 있어서, 당시 그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죠? 최현 씨가?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살아있었다면 서현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셈이 된 거였죠? 그렇죠. 2008년에 예.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예.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요. 예. 그 앨범 4장. 네. 김광석 씨 대부분의 앨범입니다만 네. 앨범 4장의 저작권이 우리 서영 양에게 있다. 라고 2008년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아내 서혜순 씨와 김광석 씨의 부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서현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죠. 네. 사실 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서혜순 씨가 뺏은 거예요. 협박을 통해서. 저희 영화 속에 다 나옵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영화 보면 되게 쉬운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기본적으로 2008년 이제 가을에 최종적으로 서예순 씨의 딸 서연 양에게 앨범 4장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판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판시의 주체 법익이 가는 사람이 서연 양인데 이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난 거예요. 몰랐으니까 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서예순 씨가 적극적으로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상태에서도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주변에도 알리지도 않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사망을 숨겼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재산은 어디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따를 텐데. 네. 당연히 그죠. 근데 죽은지를 아무도 몰랐으면은 물론 서혜순 씨가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을 누렸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빌딩도 상속받고 100억 원 정도 아마 더 나간다고 하는데 저작권 전체 규모가 100억 원. 그거를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딸 서연이랑 같이 나눠서 행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거든요. 뭐 아까 유기치사죄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목표는 서혜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여쭤보셔서.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영화 이후에 김광석 영화 이후에 다큐니까 상영관이 점점 줄어서 고생하시고 있죠. 네. 뭐 상업 영화가 워낙 많아서요. 예, 저도 다큐를 해봐서 압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며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질문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요. 영화 이후에 서혜순 씨를 접촉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연락이 됩니까?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소재는 계속 파악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정한 상태인데. 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연락은 되신다는 거죠? 아니, 연락을 전혀 안 받고 있고요. 안 받고 있다고요? 전혀. 저희 계속 위치 이동할 때마다 제보가 오고 있어요. 제보가 오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사는, 영화도 영화고, 영화를 넘어서서도 중요한 사건이라, 문제 제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자, 영화가 내려가기 전에, 빨리들 이 영화를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요. 납득하지 않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그 이유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답을 드릴 텐데. 네. 일단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거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혜순 씨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태 이해를 경찰이 갖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엄마가 딸이 이렇게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네. 이런 신고를 했을 때 의심하기 쉽지 않죠. 그건 뭐 당연하죠. 뭐. 예. 근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제보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틀린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제보가 같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팩트 파인딩 중인데요. 네. 공장장님께서 4개월, 한 반년쯤 지나서 애 데리고 미국 간다. 죽었는데. 애가 음악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 사망 이후 4개월이 지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서혜순 씨 측근 주변, 탐문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그 주변 분들한테도, 2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조금 이제 먼 분들이 다 근황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딸 근황을. 네네. 그럼 미국에서 잘 있어요. 이렇게 답하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를 원하거나 보고 싶다, 뭐 전화 통화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디 들어가 있어서 나도 마음대로 통화 못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회피를 했던 거죠. 아,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근데 여기서 김광석 씨 부인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 그리고 겸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네. 영화 시작할 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딸 서연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서연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서연양을 키우신 분이 이제 김광석 씨 미망인이죠. 서예순 씨였기 때문에 네. 서예순 씨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사망한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최근까지. 그래요?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사 찾아보세요. 뉴시스에는 사망하고 나서 그저께 경찰서에 간 거죠. 실종신고라도 내서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땐 강제적으로 입원, 즉 감금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감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망했으니까.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야, 그 정말 놀랄 일인데, 예. 부모가 살아있다고 하면 다들 그냥 그렇게 믿었겠죠. 다만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사망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게 당시 경찰 얘기 아닙니까? 이 서연양의 죽음에 물론 이제 죽음을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예. 네네. 아직은 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숨겼을까 엄마가. 예, 그건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연양의 어머니인 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를 일은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김광석 씨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연양 때도 최초 목격자가 서예순 씨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119에 신고한 사람이 서예순 씨니까. 그 대목은 정말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예. 딸이 사망을 했는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최근 10년 그래서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는 기사가 처음에 떴었군요. 서연양의 행방 묘연하다는 기사가 뜬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저희는 사실 어느 정신병동 정도에 감금된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취지의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둘러댔으니까. 가까우면. 그래서, 어디 들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